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법무사 이제 그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26번 문제 있죠? 거기에 기출문제 번호 그대로입니다. 26번 문제. 운송주선업이 나왔네요. 운송주선업. 이 운송주선업에서도 뭐 조문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죠? 나왔겠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답을 먼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답을. 3번 한번 가볼까요? 3번. 운송주선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 또는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날, 그죠? 수령한 날, 전부 멸실한 경우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이게 멸실됐고 수령한 날 또는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 근데 요거는 멸실했을 때만 인도할 날이고, 그쵸? 수령한 날은 인도한 날로부터겠죠, 그죠? 좀 달라요. 그래서 수령한 날 또는 전부 멸실한 경우는 인도할 날로부터. 그래서 수령한 날은 이렇게 끊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1년 경과하면 소멸시효. 이거는 맞아요. 앞에 거. 근데 이 운송주선인이 악의인 경우는 마찬가지다. 이게 틀렸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그죠? 악의인 경우 단기 수요를 줬는데 그 단기 수요 혜택을 받는 자가 악이다. 그러면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5년의 상사시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는 뭐 우리 기본적으로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이런 것들은 빨리 3번 좀 쭉 읽다가 죠 3번에 답이 나오면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시간을 절약해야 됩니다. 알겠죠? 절약해야 된다. 그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건요. 어렵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한번 가볼게요. 1번. 자기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일 영업한 자로서 운송주선이라고 여객 운송주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그죠? 여객 운송주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건 운송이니까. 그다음 두 번째,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서 화물상환증을 작성했다. 그렇지. 원래는 화물상환증은 운송업자만 작성하는 건데 운송주선인이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또는 운송주선 계약에서 운임액을 정했다. 그럼 뭐예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운송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는 거 맞아요. 그죠? 이거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운송주선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한 아무리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일 뿐이에요. 알겠죠? 대리인으로 계약 체결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운송주선인 지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뭐 이것도 여러 번 해왔고요.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했던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출처는 여러분 살펴보시고 상법 강의, 문제집, 판례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가보시면 요것도 판례 설명했죠. 판례 설명했던 건데 운송주선인은요 역할이 당연하겠죠. 위탁자를 위해서 물건 운송 계약을 체결할 것을 위탁을 인수하는 것을 사실 본래 영업 목적으로 하지만 이러한 운송이 다른 사람의 운송 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만약에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판례가 있었는데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하죠, 사실은. 그죠? 부수적 업무 담당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거냐, 상품의 통관 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뭐 등등 있죠. 이런 것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담당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시면 운송주선이 자기가 그 사용인의 운송물 수령, 인도, 보관, 에, 선택, 만약에 주의를, 그거죠.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게 무과실 입증 책임이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에서 연착을 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입증하면 면할 수 있지만 입증하지 않으면 면하지 못한다. 이거 다 조문 문제입니다. 그죠? 조문 문제고 판례고 4번은 판례고 5번은 조문 문제인데 우리 다 다뤄봤던 겁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26번 틀리면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27번 한번 가볼게요. 27번 상인과 매매 특징 뭐 이거 뭐 항상 나온다고 했죠. 매매 특징에서는 항상 나옵니다. 하나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묻거나 하나의 이제 조문을 골라서 묻겠죠. 그럼 우리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 27번 4번 가보세요. 매매 목적물의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를 다해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 그죠? 객관적인 주의문을 다해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을 때는 69제대로 매수인이 6개월 내 그 하자를 발견해서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되죠. 근데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통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과실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여전히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안 돼요. 통지를 하지 않잖아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과실 관계 없어요. 과실 관계 없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실 부분, 이 부분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여러 번 얘기했던 거이기 때문에 매수인의 과실 유무 불가한다 했죠. 과실 유무 불가한다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걸 말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문에 있고 다 예, 있습니다. 상법 강의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확인하고 오도록 하죠. 자, 그래서 3번 한번 가볼까요? 3번.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을 검사하자 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69조 있잖아요. 당연히 상인과 매매 적용되잖아요. 그죠? 우리 상사매매 특징은 끝난 거예요. 그 뒤에도 뭐 별 얘기 아니에요.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에 적용되는 거 아니다. 말을 막 꼬았죠. 매도인도 매수인도 상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듣는데 말을 막 꼬았네요. 매수인이 상인인 한, 뭐, 그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아까 봤듯이 4번은 이제 우리가 답이죠? 아까 봤고요. 5번, 어,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죠? 매수인이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해지했잖아요. 그때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의 보관 공탁무를 해야 돼요. 매수인이, 그죠? 매수인이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 있을 때는 굳이 보관할 필요 있어 없어요. 가져가라는 거죠. 그죠?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의무가 없다. 다 좋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판례 문제였는데 다 했던 겁니다. 4번은 다 한 거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뭐 상법 강의, 조문 판례, 상법 강의, 객관식 문제집, 조문 판례. 우리 4번 같은 경우는 책의 교재의 객관식 문제집의 조문 판례에 3번 다 확인됐던 거죠. 그죠? 또 기출됐던 지문이라서 뭐 하여튼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풀 수 있죠? 답만 고르는데 지금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틀렸다면은 뭔가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 못 만든 거야. 자, 그 다음에 주식에서 합병 관련된 28번도 한번 가볼게요. 28번도 이거는요. 그냥 뭐 1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돼요. 한번 가볼까요? 답은 1번인데 옳지 않은 거 그랬잖아요. 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합병 그러면 포괄승계잖아요. 그죠? 합병 포괄승계. 영업양도 그럼 뭐라 그랬죠? 우리가 특정승계라 그랬잖아요. 영업양도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합병은 포괄승계되는 측면에서 영업양도와 유사합니까? 아니에요. 영업양도는 어때요? 계약이 계약. 알겠죠?
그 답이 1번 바로 나와버렸잖아요. 물론 여러분 풀으셨겠죠? 바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때요? 답 고르는 데는 지장 없어요. 뭐 2번도 다 봤던 겁니다.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해 주총에 승인 결의 얻어야 되고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이의 제출 기회를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요. 이후 합병 무효소를 제기할 수 없죠. 그죠? 맞아요. 3번도 가보시면 합병 등기를 마쳐 우리 합병의 효력은 항상 뭘 한다 그랬죠? 등기를 마쳐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권리를 의무를 승계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3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1, 3번 뭐 다 책에 있고 문제집에 다 있던 거니까 여러분 확인을 꼭 해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뭐 이거는 일단 뭐 무조건 아는 거죠.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 비율. 대표적으로 합병 무효소의 사유가 판례가 얘기한 것 중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 비율은 합병 무효소의 사유가 된다 그랬죠. 우리 법 규정에 합병 무효소의 사유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엄격하게 알겠죠? 우리가 판례가 해석하는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 비율이란 말이에요. 뭐 됐고 무효를 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5번 합병 무효에서는 합병 등기인 날부터 몇 개월? 6개월에 제기하는 기간 조문 문제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28번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8번까지 풀고요. 다음에 또 어, 내일 또 연결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